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선 21대 왕인 영조 임금은 등에 난 커다란 부스럼인 등창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등창을 고치기 위해 어이들은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로 인한 임금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궁궐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의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때 한양에 나타난 허름한 차림의 한 선비, 바로 제주에서 올라간 명의 진국태였는데요. 그는 특별한 금안의 비법으로 아무도 고치지 못한 임금의 등창을 완치시켰다고 합니다. 한낱 작은 섬의 의원, 하지만 그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비에 쌓인 명의 진국태.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국태에 대한 기록은 증보 탐라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술로 세상의 이름을 펼쳤다고 기록에는 전하는데요. 그의 의술이 워낙 신비스러웠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아닌 전설 속의 인물일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찾아 나섰습니다. 한림은 명월리에 있는 밭 가운데에 안치된 묘. 이것이 바로 명의 진국태의 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기관인 유향소의 우두머리인 좌수면서 명의였던 진국태의 명성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월계의 진자수 이 어른은 아마 우리 제주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로 아주 유명한 이술로는 아주 최고. 어떤 병이라도 이분을 거치면 병이 다 나았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진국태의 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찾아와 병이 낫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과일과 이제 제주를 가져다 놓고 촛불을 켜고 이제 여기에서 배리를 하고 이 앞에 잠을 잤지. 잠을 자는데 들어올 적에는 신발은 저 밖에서 벗어놓고 맨발로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잤어. 금년에도 왔다 갔어. 금년에 일본에서 온다고. 일본에서 한 가족이 전체 와가지고 텐트를 쳐서 쭉 잠을 자는데 그는 해마다 그 사람은 꼭 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진국태의 명성. 그만큼 명의로 손꼽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의 명성은 옛 기록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38년부터 약 100년 동안 탐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김석익의 탐라 기년에 보면 당대 제주에서 손꼽히는 인물인 탐라 사절이 있었는데요. 양유성, 고홍진, 문영우와 함께 의술에 뛰어난 진국태가 탐라 사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9세기 말 선비였던 김형식의 혀감산고 진국태전에는 진국태가 명의가 될 수 있었던 재밌는 전설이 실려 있는데요. 그 전설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림읍 금릉리에 있는 한 성물원. 고즈넉한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감직한 조그마한 굴. 굴 옆에는 손에 구슬을 들고 있는 소년을 유혹하는 조각상도 있는데 이곳이 명의 진국태의 탄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그 전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진국태가 이 명월이라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어린 시절 명월에 서당이 없어서 이웃 마을인 판포까지 공부를 하러 다녔답니다. 근데 그때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진국태도 밤에 이 앞을 거치나서 이웃 마을로 공부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이 굴에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진국태에게 예쁜 구슬을 주면서 같이 갖고 놀자고 자꾸 그렇게 이제 진국태를 붙잡는 겁니다. 진국태가 매일같이 지나다녔다는 조롱굴.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살의 진국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롱부를 지나 서당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은 구슬을 내밀며 같이 놀자 하는데 이러길 몇 달.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진국태는 아픈 사람처럼 점점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살이 빠집니다. 이를 본 훈장은 진국태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요. 진국태는 매일 밤 서당 오는 길에 만나게 되는 여자와 구슬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짐작한 훈장은 여자가 주는 구슬을 삼킨 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보라고 진국태에게 이릅니다. 다음 날 또다시 만난 여자. 진국태는 훈장의 말대로 여자가 내민 구슬을 꿀꺽 삼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화가 난 여자는 여우로 변하는데요. 그 여자의 정체가 바로 여우였던 거죠. 훈장님에게 말하죠. 내가 여우가 준 구슬을 삼켰습니다. 하늘을 보았느냐 했더니 하늘을 못 봤습니다. 땅을 보았느냐 땅도 못 보았습니다. 다만 그 앞에 있는 여자만 보았습니다 하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훈장님께서 야 아깝다. 너가 하늘과 땅과 여자 사람을 보았으면 너는 하늘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땅의 이치를 통달하고 사람을 다 알게 됐을 건데 너는 사람을 통달하는 그런 능력만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치를 깨달은 진국태는 명의가 됐다고 전설에는 전해집니다. 그 후 믿기 힘든 신통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치료비도 받지 않았고 또 평생을 가난한 선비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신비스러운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진자슈가 가는 걸 보고 어린 아이들이 몇 사람이 놀다가 너나 그냥 아픈 채에서 놀아. 그러면 잘 하는지 모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혼놈은 가서 아픈 채고 눕고 이제 진자슈가 가니까 아이고 어르신 이제 아이가 다쳤는데 아팠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괴이 한 놈 해가지고 가봐라 그놈은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뭐 알도 못한 놈이 진지하시냐 말이지. 금방 갔는데 죽을 리가 있느냐. 그래서 가이드는 가서 보니까 자빠질 적에 어느 도den가 좀 급술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참 잘 아는구나 이렇게 전했다고 그럽니다. 제주의 전설과 민담에 빠지지 않을 만큼 신비한 인물로 알려진 명의 진국태. 그에 대해 전해져 오는 내용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자세한 진료 없이도 환자를 보는 순간 한눈에 병을 꿰뚫었다는 건데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이렇게 얼굴을 보아서 아팠구나, 환자로구나. 대략 예를 들면 이렇게 부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부었다 하면 그냥 봐서 콩팥이 나빴구나. 이런 것을 관능찰색이라고 한다고요. 얼굴을 보고 대략 짐작하는 것을 관능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 전통의학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관형 찰색의 대가가 바로 진국태가 아니었나 합니다. 또한 그의 치료법은 제주에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 영조 임금의 등창을 고칠 때 역시 진국태는 제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상처에 붙인 약은 마루에 있는 거미와 거미집을 찧은 것이었는데요. 이런 치료 방법은 제주에선 낯선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주의 지금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민간치료법이
조선시대의 한양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민간치료법에는 거미를 갖고 종기를 고치는 그런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종기가 났을 때는 집안에 살고 있는 거미를 잡아서 머리를 떼내고 종기가 있는 부분에 붙여두면은 거기서 고름이 빠지면서 낫는다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제주에는 색잔이, 장덕이, 귀금이 등 의술이 뛰어난 의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한양까지 출장 진료를 다닐 만큼 유명했는데요. 그만큼 제주에도 의학적 전통이 깊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제주에서는 그 고려시대부터도 굉장히 그런 그 의술이 좀 발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기록이 좀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당시 그 어떤 처방으로 어떤 질병을 고쳤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아쉽죠.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앞으로 민간에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 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신이라고 불릴 만큼 의술에 능통했던 전설의 명의 진국태. 전해져 오는 그의 이야기는 전설과 민담의 섬 제주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